Hello. Thank you. 안녕하세요. 정말 훌륭한 발표 잘 presentation. 들었습니다. Thank you very 정말 멋졌습니다. So, let me start. I introduced 저도 quite briefly my 오피스를 office. We 소개를 are 하면서 based in 시작하겠습니다. Milano. 밀라노에 And we 있고요. are focusing on design, 디자인은 almost furniture, 대부분 domestic 가구, furniture. 그러니까 수출용도 And, 있고 국내용도 working 있는 around the 가구를 world, 제작하고 that's something 있습니다. happens 지난 period. 몇 We 년 are more 동안 and more 우리는 상당히 moving around 많이 the world 여행을 and connecting 하면서 with different 많은 cultures, 국가들과 함께 different 협력도 하기 countries. And that is 시작했습니다. also 그래서 what I think 오늘날 is quite 사실 가장 큰 challenging 과제 today. 중에 하나가 The 이거라고 fact to 생각합니다. try 바로 to 여러 cooperate in 맥락 different 속에서 contexts 협력을 이끌어내는 on,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n projects. So, as you know, we are 저희는 이태리에서 working 가구를 in 만드는 데 for 많은 furniture, 심혈을 with, 기울여 a very 왔는데요. strong 문화적인 background, 백그라운드와 또 cultural 유산을 background 많이 and heritage 가지고 in design. 있습니다. So, what's the mission 그렇지만 today for 오늘날 us 저희가 해야 is also 되는 how we could move 일 중에 하나는 바로 different countries that maybe 이러한 that 같은 doesn't have such a 유산이나 kind of 또는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국가에 가서 함께 수익성 있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회사와 함께 저희 스텝을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아주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죠. 소통의 시대이기도 하고 글로벌 컬처를 수용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디자인은 하나의 스토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자는 사실 아직까지도 가장 설계하기 어려운 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은 신체,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되는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생각하고 척추도 생각하고 허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 인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과 접촉하는 그러한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계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설계된 가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또 아이코닉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바로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평민을 위한 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리의 한 회사에서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역사와 유산이 있기 때문에 또 특정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스케치에서 보시듯이 이것을 어떻게 클래식하면서도 상징적인 물체로 변형시킬 것인가.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이 가미된 그러한 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스케치를 많이 했고요. 몰캅도 만들고 프로토타입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자인을 할 때 제 생각은 저로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또 함께 작업하는 스태프들의 생각이 모두 혼합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배우면서 또 함께 협력을 해서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가든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물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조금 둥근 부분도 있고 클래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 피콜라라는 회사의 특유의 스티칭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대를 설계할 때 기능뿐만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공간적인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어떠한 공간에 있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상상해 보기도 해야 하고요. 카페트, 그러니까 나르는 카페트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안함도 제공하고 동시에 뭔가 공간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잘 진행된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정말 미니멀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위 상단이 있고 24cm가 되든 48cm가 되던 이태리 회사에서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설계하되 확장 가능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텐더블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계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축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각 프레임의 컴포지션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튼튼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이태리 회사와 했었는데요. 책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책장 많이 안 쓰죠. 대부분의 경우 책장같이 생긴 거를 원하는데 아파트라는 어떤 공간적인 조건에 잘 맞는 형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유니트를 만들고 모듈 방식으로 만들고 플라스틱 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모듈을 활용해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도시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깊이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르게 배열해 본 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더 적게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구현하다, less for more라는 건데 어디선가 들어본 표현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독일 회사와 함께 작업한 결과인데요. 이것도 의자입니다. 뭔가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형체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디어이고 비전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의자라는 것은 가벼워야 하고 또 대단히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또 손으로 들었을 때 가벼우면서 편안해야 하는 것이죠. 마크가 그 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웰딩을 잘한 그러한 구조가 있었고요. 회색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사실 그 비행기에서 많이 보시는 그러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튼튼한 그러한 재질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천을 입히고자 했습니다. 그 철 구조물에.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요. 보시다시피. 왜냐하면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걸로 최소화돼서 구현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천을 입혔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입히게 되면 정말 흥미로운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미세한 섬세한 디테일이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사무실에 워크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워크숍이 있는데 그곳에서 스케치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워크숍에 가서 모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저희에게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6,000km 넘는 곳에 있는 곳에도 이동을 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컵을 할 때는 1:1 비율로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을 장소의 환경과 어떻게 서로 교류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굉장히 부드럽고 둥글고 또 보기도 좋으면서 편안한 그러한 의자였습니다. 프레임을 설계할 때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뾰족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대조 효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것은 어떠한 상황 또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용이었고 여러 의자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편안한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또 퓨어한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아주 퓨어한 그러한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체가 있고 또 색상을 입혀서 흥미로움을 제시하고자 했고 그래서 따분하거나 또 너무 모노크롬이거나 이런 것은 지양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야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자였습니다. 천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의자였습니다. 또 이태리 회사와 작업한 거였는데요. 포트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작업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포트를 설계한다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했었고 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온에서 굽혀야 하는 것이고 굉장히 탄탄한 재료이고 또 어떠한 원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냄비라든지 또 부엌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하기가 더 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것을 잃지 않도록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한 어떤 요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렇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자리를 좀 더 어필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뭔가 부을 때 이것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이러한 냄비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결과였는데요. 윗부분의 가장자리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니쉬를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폴리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철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전통적인 것을 클래식하게 바꿔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태리에서는 오랜 전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너무 디자인을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여기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척을 할 때나 또 사용을 할 때나 너무 많은 디자인 체인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식기 도구도 만들게 되었고 액세서리와 또 그 밖에 다른 냄비, 유형도 함께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더 이상 발명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도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리 꽤 잘하는데요. 제가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할 때 이 뚜껑을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뚜껑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자리가 없어서 들고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 이 스팀이 여기에 묻으면은 그것도 안으로 그냥 쓸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뚜껑을 어디에 놓지 않아도 그대로 붙어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쟁반과 같은 물체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쟁반 아주 간단한 물체죠. 근데 이거를 철물을 가지고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아주 얇게 싱글 시트로 만들도록 했고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시트를 혼합하면서 이 정도의 두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예, 한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위생 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보시면은 물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또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랑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스트 원가도 맞춰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 회사 리바 춘토멘티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오너도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저한테 많은 자유를 줬었는데요. 이게 베니스 사진이죠. 베니스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작대기가 많이 물속에 꽂혀 있습니다. 곤돌라를 묶어두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런 작대기들이 오래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CEO가 이 오래된 기둥들을 활용을 하기를 바랬죠.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한테 이 기둥을 재활용해 보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둥들을 사용해서 콘솔을 만들었는데요. 최종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판을 매끄럽게 폴리싱을 해가지고 브리콜렌을 통과시켜서 이 나무 조각을 통과시켜서 콘솔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철판에 나무가 반사돼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철판의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과거를 반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라는 요소를 제가 살렸죠.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회사랑 진행했던 목재 프로젝트였습니다. 벤치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제가 체인을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했습니다. 체인은 서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벤치를 연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만나게끔 연결되게끔 해주는 벤치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 통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의자입니다. 거의 조각하듯이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의자이지요. 데스크랑 세트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책상들, 작은 책상들 있죠. 스크리버라는 책상인데요. 알루미늄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이런 가구,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가구를 과거에서 온 가구를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책상이라든지 숨겨진 비밀 공간들을 현대적으로 살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알루미늄 샌드위치를 리봉처럼 휘게 만들어서 비밀 공간, 서랍과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비밀 공간들에게 여러분의 사물들을 넣어둘 수 있는 것이죠. 페라리 레드 페인트를 칠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현명하죠. 아주 현명한 프레임으로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도 저는 영감을 받아서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스케치, 초기 스케치 있고 이게 결과물인데요. 이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의자를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애벌레의 등 모습이죠. 훨씬 더 유동적이고 그리고 또 몸에 잘 밀착되고 편안합니다. 이제 다시 소파 이야기입니다. 이 소파 굉장히 단순한 기본적인 소파이고요. 그리고 나투찌 소파사랑 제가 수년간 일해왔는데 나투찌랑 같이 작업한 것입니다. 소파가 영원히 있을 수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등받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소파가 여러분이 원하는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파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맞춰드리는 것이죠. 이 소파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등받이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시면은요, 이 소파가 어느 정도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용 비디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음성 안 나오나요? Okay, so move on. 나투찌랑 협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투찌사는 사실 세계적인 소파 회사입니다. 나투찌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투찌사랑 협업을 할 때 때로는 시장의 니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클래식 모달, 카피토네와 같은 그 의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터프티드 카피토네 의자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클래식한 소파를 이렇게 밑에 그림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카피토네 의자를 조금 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죠. 제가 디자인한 것이고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제가 아이디어 컨셉에 비해서 조금은 제 원래 의도가 희석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무 가구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단 하나의 제품이라든지 인체공학적인 제한점을 가지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무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이 하나의 가구가 과연 사무 공간 레이아웃의 필수적인 것인가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제품과 인테리어 아키텍처 간의 공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오피스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작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유닛을 서로 연결하거나 믹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지는 상당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랑도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원가 절감이 주 화두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파이프랑 스틸, 아주 단순한 소재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죠. 그래서 용접하고 밴딩하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또 안정성 쪽에서도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코스트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 여러 일련의 제품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조, 텐션, 서스펜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무공간 시스템인데요. 통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틸 대신에 통나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쁜 테이블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을 위한 고위급을 위한 테이블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또 식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사무실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회의 협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다른 유닛과 더불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무용 책상으로도 활용 가능한 것이죠. 또 시장의 요구를 들어보면 스마트 사무실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롭게 일을 하는 방식을 반영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퍼시스 그룹과 더불어서 몇 년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퍼시스 사무가구랑 같이 일을 한 것이죠. 저희가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스마트 공간, 업무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스툴이라든지 스크린, 소파 등등 일련의 제품군을 소개했고 이것을 의자라든지 다른 제품과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또 퍼시스랑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퍼시스의 일론과 또 이런 협업 작업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해외 가구 산업 진출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 사람인데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태리랑 유럽의 방식, 한국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협업 관계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유럽적인, 이태리적인 터치, 그런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의 문화랑 배경에 결부시켜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조금 커버, 천 커버를 사용하는 소파, 한국 사무공간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하튼 저희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렸고 여러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또 결과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외에서도 해외용 가구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사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관계를 잡아나간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도 해외 사업인데요. 스틸케라는 주 기업이 있죠. 사무공간을 꾸미는 그런 아주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랑 더불어서 북미, 유럽, 이태리 디자인을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월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월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가벽이죠. 파티션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벽 디자인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가벽 디자인을 뭐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가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에게 제안을 많이 했죠. 공간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요소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 왜 디자인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원칙에 집중하는 것 대신 도시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티션들, 가벽들, 인테리어 공간을 구분해주기 위한 용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도시에 살 때, 그리고 또 특정 공간에서, 도시에서 살 때 여러 경험을 합니다. 공원도 가로주르고 어떤 공간에서 일도 해보고 여러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1년에 제안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이런 가벽을 좀 만들 때 생동감을 불어넣고 그리고 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벽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죠. 아니면은 특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벽을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담은 가벽을 세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배경을 가지고 분위기조차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공간을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을 단순하게 기능적인 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입구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를 띠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아치형 문들이 있죠. 이런 개념을 살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플라자처럼 공간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축학적인 프로미나드 형태를 띠게 만들어서 가벽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랑 더불어서 일을 하고요. 아직까지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적인 결과물입니다. 같이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생산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거 북미 쪽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게 힘듭니다. 저희가 20, 30명 팀을 꾸려서 미국과 유럽 간을 오가야 되는데요. 그게 좀 힘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팀워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사무의자, 비트라사랑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사무의자들 앉아서 여러분이 기계처럼 일을 하죠. 앉아있는 의자인데 편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의자가 여러분의 몸의 형태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의자가 여러분의 몸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뒤로 기대게 되면 머리 바지가 저절로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수작업으로 레버 작동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머리랑 등을 그대로 의자가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체를 따라오죠. 또 다른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이태리 지중해 국가인데 이태리에서
해피아워 많이 즐기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길에 두고 그리고 또 밤에는 좀 치울 수 있게끔 편안한 의자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몰딩과 쿠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동과 조립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었죠. 이렇게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이 다양합니다. 또 다른 의자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이미지 제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 스케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의자 처음 작업을 했을 때 뭐 메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그 메뚜기의 등 어깨를 보시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뭉쳐 있는 것을 보셨죠. 그 강한 힘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다리 쪽에 들어간 텐션 그 힘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또 큰 회사랑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버스 정거장, 정적이죠. 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비를 피하던가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거장 아이디어를 조금 제가 개발시켜 봤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죠. 그리고 이 정거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것을 보시면요, 상부가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되니까요.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날개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요트 인테리어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요트를 보시면은요, 구획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죠. 상단의 전통적인 요트 내부를 보시면은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다 넓은 하나의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뷰가 이어지게끔 했죠. 요트 머리에서 꼬리까지 뷰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더 가볍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문을 안 만들었죠. 이를 통해서 빛을 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밀라노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작은 가게였습니다. 밀라노 아주 그 첨단 패션 거리에 위치한 작은 상점인데요. 이 상점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신발 가게 너무나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의 테두리를 전부 다 레이스로 덮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레이스를 사용을 하죠. 이 레이스는 아주 독특한 레이스로서 이렇게 벽을 다 덮었고요. 그리고 거울과 유리를 둔 공간에 신발을 진열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 효과를 보시면은 이 상점에 들어가면 완전히 여성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또 신발이 공간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울에 반사가 되죠. 이로 인해서 마법적인 그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세부적인 사진 보여드렸고요. 빌라, 개인용 빌라 프로젝트입니다. 고대 도무스라는 아이디어를 살렸는데요. 고대 도무스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뭐 중앙에 거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모듈이 거실을 둘러싸게끔 됩니다. 부엌이라든지 다른 기능의 방들이 둘러싸게 되죠. 광장, 도무스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식당 공간을 가운데 중심부에 두고 그리고 또 이 천장을 위주로 여러 기능의 방이 둘러싸게끔 되는 것입니다. 보다 역동적인 회전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순환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when you are living into the house, when you are under there in that space.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하고 공간을 이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빌라이죠. 또 재미있는 스토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 장난감 인데요. 이 자선 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이렇게 특정 소를 두게 되었는데요. 이 소, 하얀색 소, 기본적인 소를 건축가들하고 디자이너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게 하고 특정 도시에 특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것을 뭐 기부를 하게끔 판매를 합니다. 이 판매 금액을 기부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소를 제가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재단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니카가 위에 나와 있는데요. 까맣고 하얀색 페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자선 사업에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패키지처럼 이렇게 소를 그냥 패키지를 해서 도시에 진열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였죠. 그 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부인과 살고 있는데 이분이 패션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 부인과 라라빌리니의 패션 브랜드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게 세 번째 컬렉션에서 사진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생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 쪽에 개입을 한 사람이지만 제 와이프가 이쪽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패션 쪽에도 작업이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정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근 컬렉션인데요. 올해 9월 달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디자인입니다. 전 콜렉션 사진입니다. 제가 짧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